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외모와 태도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첫인상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와서 뭘 더 꾸미겠어? 내가 신경 쓴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하며 외모나 태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삶의 품격과 존재감도 함께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귀티라는 것은 단순히 타고난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태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죠. 품격 있는 사람들은 옷을 비싸게 입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완성해 줍니다. 같은 나이여도 어떤 사람은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기력하고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의 질을 높이고 내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 때입니다. 그렇다면 품격 있고 귀티나는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순히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5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이 훨씬 더 우아하고 가치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스스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귀티나고 세련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귀티가 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고가의 브랜드 옷을 입지 않더라도 구김없이 다려 입은 셔츠, 깨끗한 신발, 차분한 컬러 조합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옷에 얼룩이 있거나 신발이 닳아있으면 오히려 허술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단정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자신감 있고 타인에게도 신뢰감을 준다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인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외모 관리의 핵심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세련된 분위기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옷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옷을 잘 보관하고 외출 전 거울을 보며 다려야 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구김없이 다린 셔츠는 세련된 느낌을 주고 깨끗한 신발은 꼼꼼하고 성실한 인상을 남깁니다. 신발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신발을 보고 첫인상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낡은 신발이라도 잘 닦고 관리하면 충분히 단정한 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손 관리 또한 세련된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리가 지저분하면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깔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일링을 하지 않더라도 빗질을 해서 단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끝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다듬고 너무 길거나 흐트러진 모습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부위입니다. 손이 거칠거나 손톱이 지저분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 밑에 때를 제거하고 손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을 신경 쓰면 한층 더 신경 쓴 듯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보다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하면 얼굴이 훨씬 화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칙칙한 색이나 강한 대비가 있는 색 조합은 얼굴을 더 어두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의 핏 역시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꽉 끼거나 헐렁한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맞는 실루엣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옷이 너무 크면 몸이 왜소해 보이거나 정돈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몸에 달라붙는 옷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핏을 선택하고 계절이나 장소에 맞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는 특별한 날에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외출 전 거울을 보고 옷차림을 점검하는 것, 신발을 닦아보는 것, 손톱과 머리를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자신을 가꾸는 과정이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만 신경 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단정한 차림과 더불어 바른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른 자세와 건강한 몸가짐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우리의 품격과 삶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고 외모를 가꿔도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둔하면 세련된 인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바른 자세와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주며 자신감 있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을 알기 전에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통해 무언가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몸이 위축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거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력이 약해지고 습관적으로 편한 자세를 취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자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 몸의 균형이 달라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훨씬 세련되어 보이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면서도 자연스럽게 정리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정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목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당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깊숙이 앉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좋으며, 다리를 꼬는 습관은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음걸이 역시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고 가볍게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보폭을 유지하며 걷는 것이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면 안정감 있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으며, 걸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습관은 무기력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한쪽 발에만 무게를 싣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양발의 균형을 맞추며 걸어야 합니다. 건강한 몸가짐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적절한 신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쉬운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 포함하면 이러한 변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몸의 균형 감각이 유지되어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기지개를 켜듯 몸을 쭉 펴는 동작을 하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정과 몸짓 역시 우리의 분위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표정보다는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굳어 있으면 차갑고 까다로운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면 얼굴의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온화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할 때 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더욱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손을 너무 움켜쥐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움직이면 긴장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자꾸 만지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불안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와 몸가짐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외적 요소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삶의 방식까지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단정한 옷차림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당당한 자세, 차분한 걸음걸이,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이 더해질 때 진정한 귀티가 완성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자세와 몸가짐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는 단정한 옷차림과 올바른 자세를 넘어서 우리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부드러운 말투와 품격 있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외모와 자세에서 결정되지만 그 인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깊어지는 것은 말투와 대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세련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도 말투가 거칠거나 단정하지 못하면 품격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듣는 이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주변의 분위기까지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방식 하나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15초 동안의 대화만으로도 상대가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90% 이상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남기는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투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생관과 품격을 보여주는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뚝뚝해지거나 말이 단조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직설적인 표현이 늘어나거나 듣는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말해도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연륜이 쌓일수록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품격 있는 말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긴장하게 되고 급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박자 쉬면서 천천히 말하면 더욱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 속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습관을 들이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그건 안 됩니다라는 말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며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차분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말투가 더욱 직설적으로 변하기 쉽지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적절한 공감과 경청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한 끄덕임과 눈맞춤을 유지하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같은 짧은 피드백만으로도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과 발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높은 톤이나 너무 낮고 무거운 톤보다는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톤의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며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점점 습관이 되고 결국 나의 말이 곧 나의 품격이 됩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더욱 세련되고 따뜻한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세련된 말투뿐만 아니라 더욱 품격 있는 인상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 바로 여유로운 눈빛과 내면의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눈빛입니다.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내면의 깊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도 강한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불안한 눈빛이나 흔들리는 시선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긴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눈빛을 가지느냐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더라도 그 주름이 부드러운 미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따뜻한 인상을 주지만 찡그린 표정에서 비롯된 주름이라면 날카롭고 까다로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련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빛이 여유롭고 안정적이라는 점입니다. 급하고 날카로운 눈빛보다는 차분하고 온화한 시선이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눈빛이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급함과 불안감입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거나 끊임없이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자주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눈빛에서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묻어나며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눈빛의 여유를 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빛은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내면이 불안하면 자연스럽게 시선도 불안정해집니다. 내면이 평온하면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유로운 눈빛을 가지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온전히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눈을 자주 피하면 신뢰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시선을 부드럽게 맞추고 불필요한 눈의 움직임을 줄이면 훨씬 더 안정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눈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빛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내 눈빛이 오늘 어떤 느낌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눈빛이 날카롭거나 피곤해 보인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얼굴의 긴장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눈가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눈빛도 온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눈빛이 불안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눈빛도 편안해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면 우리의 눈빛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또한 눈빛과 함께 얼굴의 전체적인 표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려면 눈가의 긴장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찡그리거나 입술을 꽉 다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작은 표정이 쌓이면 전체적인 인상이 딱딱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거울을 보며 얼굴 근육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면 표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눈빛은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고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이웃과 마주칠 때,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 주변도 그리고 내 마음도 훨씬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 품격 있는 이미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요소, 외모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몸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우리를 더욱 활기차고 세련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과정이며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삶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자세도 바르게 유지되고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생기가 돌며 표정과 말투도 부드러워집니다. 즉, 건강한 몸과 생활 습관이 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분위기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기지개를 켜며 몸을 가볍게 풀어주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상쾌해집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깨우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더욱 활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긴장한 채로 하루를 보내게 되고 피곤함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자세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 건강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하루 2~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좁아 보이는 등 신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통해 근육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필수 요소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신체가 재충전되고
피부 재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생기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피부를 푸석하게 만들고 피로한 인상을 주며 집중력과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고 하루의 에너지가 더욱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며 몸을 이완하는 것도 숙면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식습관 역시 신체 건강과 외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설탕을 줄이고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지고 몸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몇 달, 몇 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걸음걸이, 말투와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인상을 형성합니다. 귀티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은 타고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습관은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보다 건강하고 세련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균형을, 부드러운 말투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여유로운 눈빛은 내면의 깊이를,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은 활력과 생기를 선물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함께 변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허리를 한 번 더 펴는 날, 내일은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날, 그 다음 날은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날.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더욱 빛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듯 이곳에서도 꾸준히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